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과 12월 올해의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최하 4,400, 4,500은 가락률이 높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자, 이종유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12월 주식시장 점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지금은 이제 12월 9일 장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12월 10일에 업로드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순서대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탑다운을 늘 강조를 하는데요. 탑다운 분석의 핵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보다 사실 미국 증시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다만 상승률이 달라요. 미국의 나스닥이 올해 21% 밖에 못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 밖에 못 올랐다. 왜?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거래소가 70%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도 35% 정도. 그래서 나스닥보다 우리 코스피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좀 더 오른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방향성이 비슷한 거죠. 보시면 미국 증시도 4월 7일, 8일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저점이 4월 9일이었습니다. 하루 우리가 이제 늦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4월 9일 저점, 미국 증시는 아마 4월 8일, 7일 요 저점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V자형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역사적 신고가 시대. 우리나라도 역시 역사적 신고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11월 달 조정. 11월 달 조정 비슷하죠?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든 차트를 보다 보면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차트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연중 최저점은 4월 9일이었고요. 2284포인트입니다. 2284포인트.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11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12월에 다시 올라오면서 정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 근데 이 기울기는 아마도 미국 증시 기울기보다 2배, 3배죠. 왜? 상승률을 보시면 올해 72%. 아까 나스닥이 22%였으니까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배 더 빠르게 오른 거죠.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수대인데요. 과연 4년 전 3,300을 돌파하고서 4,200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쉬고서 다시 올라와서 과연 4,200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저는 차트상으로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늘 장마감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와 최고점 지수의 갭이 2%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2%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여기가 2%죠. 하긴 뭐 100밖에 80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4,000포인트에 2%가 8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2%고요. 그 2%면 얼마나 올라야 되는 거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1.78%가 올랐습니다. 월요일 날은 1.34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장이 탄력이 좀 있어서 1% 이상 오르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2% 정도면 사실 하루 이틀 호재만 나오면 그냥 바로 신고가를 뚫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신고가가 뭐가 중요한데 신고가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3,300 고점, 제가 뭐 김작가 TV를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요 고점을 못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요 때였어요. 요 7, 8월 달 2달 3,300 밑에서 놀고 있죠. 근데 요 3,300만 돌파하면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 돌파하자마자 거의 한 2달 만에 3,300을 돌파한 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초에 3,300을 돌파하고 정확히 9월, 10월 2달 만에 4,200까지. 그럼 3,300에서 4,200이면은 90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거의 25% 이상 올랐습니다. 신고가 돌파하고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4,200 돌파하고서 10%만 올라도 420이에요. 20%면 800입니다. 만약에 10%만 오르면 4,500 이상 간다는 얘기고요. 20% 간다는 얘기는 5,00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신고가 돌파했을 때 최하 4,400, 4,500은
가락률이 높다라는 거죠. 친구가 돌파한다면. 근데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저 코스피가 그러면 4,100선 어쨌든 회복하면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의 기한과 함께 연말 산타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뉘앙스인 거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제 시기적인 산타랠리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제 유튜브도 하지만 또 다른 이런 유튜브 채널에 오면 늘 이제 좀 비슷한 질문들을 받는데요. 그렇죠. 9월달, 10월달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시기적으로 9월은 뭐 하락하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10월은 하락하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김 작가님하고 한 3달 전쯤에 강연에 맞아요. 콜라보를 한번 했을 때 이렇게 질문 Q&A 하나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네.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9월이었거든요. 9월, 10월은 시기적으로 떨어지는 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떨어질까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식하기 어려운 달이 10월이다. 그리고 9월이고 2월이고 11월이고 7월이고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달이 주식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또는 뭐 산타랠리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건 이제 어찌 보면 근거는 있겠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지만 사실은 서구권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큰 행사의 날이고요. 특히나 쇼핑 쪽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저는 캐나다에서 한 2년 살았었는데 박싱데이라고 해갖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 팔린 것들을 거의 뭐 50%, 뭐 80% 할인해서 막 팔아요. 그래서 거의 그 12월 달은 1년의 소비 지출액의 뭐 몇 배를 쓰는, 그러니까 뭐 월별 평균 소비액의 몇 배를 쓰는 달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산타랠리라는 말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라갈 거냐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저는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요번 FOMC가 남아 있는데 12월 올해의 마지막 그렇죠.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스탠스가 나오겠죠. 매파적 또는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나오는 점도표를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번 금리 인하보다 저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 연준위원들의 말들 어떤 뉘앙스로 매파적 네. 발언을 할 것인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할 것인지인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인데요. 금리 인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금리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과 비슷합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그러면은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로금리가 시작됐던 게 과거 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 가장 최근의 제로금리는 코로나 때였거든요. 5년 전이었죠. 2020년 봄부터 제로금리가 시작됐고요. 한 3년 정도 제로금리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좋아졌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거의 4.5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지금 몇 번 내린 거죠. 그러면 지금 4%대인데 4% 3.75%대인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냐 또는 올라갈 것이냐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라가라는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속도의 차이죠. 예를 들어 FOMC 2번에 한 번 내릴 거냐, 3번에 한 번 내릴 거냐, 연속으로 내릴 거냐.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는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하 거의 확정, 내년에도 계속 2달에 한 번이든 FOMC 2번에 한 번이든 3번에 한 번이든 금리 인하의 시기는 적어도 2% 미만 1%대까지는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금리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금리의 조정의 목적은 물가잖아요. 물가. 네. 여러분들이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코로나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확장시키고 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이상 금리를 건드릴 필요 없어. 그런데 물가가 너무 불안하면 또는 물가가 안정적일 때 금리를 또 조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가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계속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저지른 관세 효과인데요.
그 관세 효과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물가가 별로 안 올라 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관세 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못 내리니까 네.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로 봐서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거고 내년에도 좀 더 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또 팽팽한 게 내년에 뭐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파월이 5월에 나가니까 1월에 이제 케빈 헤셋이 가장 유력하죠. 근데 케빈 헤셋이 그 유명한 왕비둘기라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의 방향은 결정되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정치적 인 네. 것을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이제 추측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트럼프 집행부의 올해가 첫 해차 내년 이제 2년 차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제에서도 5년 임기제에서도 첫 해 두째 해가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대통령 권한이 약해지는 후반기를 레임덕이라고 하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올해 첫 해, 내년 이제 두째 해 초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월, 2월, 3월 이때가 이제 초반이니까 두째 해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입김이나 집행의 그 강력함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올해 뭐 관세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뭐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 힘이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의장을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연준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뭐 독립된 기관이니까요. 어찌 보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좀 입맛에 맞는 금리 인하를 잘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저는 추론하기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에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중에서 누가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최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11월 달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있죠. 네. 조정받을 때 4,000% 이상에서는 개인들이 좀 많이 샀고, 요 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땡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보시면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네. 왜냐면 고점이니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좀 팔았는데 요거를 한 5일 정도로 보면 5일이 일주일 치죠. 5일 정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저는 베이스로 늘 보거든요. 코스닥은 좀 약간 거래소를 추종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먼저 판단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고 개인이 한 3조 정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럼 최근 5일이 언제냐면 요 12월 달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12월 달에 양손들 외국인과 기관이 올린 거네요. 그렇죠. 쌍끌이를 올렸다는 얘기는 네. 신고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 개인은 좀 매도하고 외국인은 매수하는 손바뀜 현상이 지금 5일 거래에서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들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좀 트리거는 뭘까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이렇게 트리거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4월 9일부터 보면 네. 지금 개인이 24조를 팔았고요. 오르는 장인데. 네, 4월 9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개인이 24조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6조 7천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한 13조 정도 순매수고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건 요 선물까지 보시면 돼요. 선물까지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외국인들의 요 라인을 보면 코스닥도 순매수, 코스피도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도 순매수, 콜옵션도 순매수, 그리고 주식 선물까지 순매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상승장을 최근 5일만 외국인이 땡긴 게 아니고 4월 9일부터 큰 기조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땡기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럼 개인은 왜 파는데 여러분들이 투자 습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습성은 어떤 거냐면 오르면 기본적으로 팔아요. 오르면. 그러면은 4월 9일부터 지금 6개월 내내 올랐으니까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사람들 언제 많이 팔았을까요? 3,300 주변으로 아마 많이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요 전 단계에서 물려있던 분들이 나는 본전만 오면 팔 거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파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태까지 4월 9일부터 지수를 4,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힘은 쌍끌이고 그 쌍끌이의 핵심은 금액으로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행동력이나 힘으로는 외국인은 좀 더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441조 원을 전망됨에도 밸류에이션이 또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지금이 공포를 좀 이기고 비중을 확대해야 될 적기일까요? 지수 레벨 어쨌든 4,100 근처니까요.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이게 뭐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도 맞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맞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네. 있어요. 정말 주식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을 말해줘라 했을 때 그럼 역대 우리가 가장 주식을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어야지 가장 큰 돈을 벌었냐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직후 98년 10월에 277포인트였거든요. 그때 딱 샀으면 한 1년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요. 지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올라갔고요. 지수가 3배라는 얘기는 웬만한 개별 종목은 한 10배 올라간 거거든요. 1년 만에. IMF 직후라는 얘기 뭐예요?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죠. 1000포인트에서 277 가고 다시 1000을 간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또 큰 포인트가 언제였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2000에서 870을 갔고 870, 880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 10월 말. 네. 그때부터 2009년 연말까지 한 1년 반 정도에 다시 2000을 회복했거든요. 역시 지수가 2배 이상. 그러면 880이라는 포인트에서 샀더라면 1년 반 만에 또 2배 이상을 벌 수 있는 평균값으로. 근데 그 880은 2000에서 떨어진 포인트였고요. 네. 그 다음 코로나 때가 있죠, 코로나. 2020년 3월 저점이 1400이었거든요. 근데 그 1400이 한 2500 정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도 1400까지 떨어지고서 끝났냐? 아니요. 1400에서 3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스팟 한 지점만 말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크게 빠졌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고 싶습니다. 4000포인트가 크게 빠진 지수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길게 보고 정말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나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가고 싶다. 네. 이 고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500도 갈 수 있고 5,000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4,500 또는 5,000까지 만약에 어디선가 고점을 찍는다면 그 고점에서 30%, 40%, 50%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우리가 막 안정적으로 길게 나 오늘 사서 한 3년 갖고 있을래 라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세무사님과 이제 김작가 TV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실전 투자 이제 마스터 클래스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5개월 진행되었는데 이세무사님 어떻게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두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목적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하루의 장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익에 도움을 주는 목적. 네. 그래서 제가 선정하는 한 달에 한 번 선정하는 16종목이 네. 잘 움직이면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셨다면 네. 수익이 나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잘 집중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 목적 다 두 마리 토끼 잡은 6개월 있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이 매달 이제 16개 종목을 이제 5개월 동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별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추천한 날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오늘 제가 전체를 한번 80에서 90개 정도 종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7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른 종목이 많더라고요. 산일전기가 이제 81.3%, 그 다음에 APR이 88.3%,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SK하이닉스가 111%, 그리고 현대오토바이가 87%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벤치마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코스피가 그 동기간 대비 이제 35.7%, 그래서 제가 35.7%보다 크게 오른 종목만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삼성전기가 70.5%, 유로필이 73.1%,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DI가 63%, 현대오토웨버가 84.7%. 로보스타 많이 올랐습니다. 28,950원이 77,200원으로 166%가 오른 거죠. 거의 한 1.6배 정도가 오른 거고, 10월 달에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유로피 44.5%, 시메스가 38.4%. 그리고 11월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적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가 0.9% 올랐을 때 대덕전자기 29%, LG이노텍이 19.3%.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강좌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그 날별로 종목을 좀 매일. 오픈하시던데, 매일. 평일 기준으로요. 12월 1일에 유로핏을 오픈하셨는데, 그새 이제 14% 올랐고, 12월 2일에 링크 솔루션 오픈했는데, 38%. 12월 3일에는 현대 오토웨버를 추천하셨는데, 35%가 올랐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의 결과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지난 결과를 이제 제가 직접 좀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우리 김 작가님이 재테크 유튜버를 오래 하셔서 거의 네. 반 이제 전문가가 됐네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거든요. 자신의 수익률을 과신하지 말고 데이터를 명확히 체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과 무조건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컸을 때 내가 얼마나 오버폼이 났는지,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방어를 했는지.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월별 공개 16종목의 핵심은 16종목도 중요하지만 네. 8개의 기법에 따른 사례 종목, 또 8개의 성장 산업에 따른 탑픽 종목이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다는 네.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를 했지만, 사실 7,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30%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30% 오른 건 평균값을 한 건데, 그래도 뭐 80%, 100% 오른 종목들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11월 달에 제일 높았던 뭐 수익이 대덕전자 29%, 뭐 LNC 바이오 20% 해서, 야, 이거 뭐 20% 10%밖에 못 올랐어 하지만, 코스피는 딱 보합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보합일 때 좀 그 정도 실적이 나와서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작두 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프리미엄 강좌에서 요즘에 작두를 타고 근데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고 다음날 뭐 상한가에 가거나 네. 한 20%만 올라도 작두 탔다 그러는데 한 번만 그래도 작두 타는 건데 12월 1일, 2일, 3일 3연속으로 뉴로핏, 링크솔루션, 현대오토에버 말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거의 막 20, 30%씩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스페셜티 케미칼을 전고체 배터리를 말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 1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격적인 재테크 용어가 물 들어올 때 노저란데 어쨌든 제가 지금 요즘 잘 맞추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해서 네. 노를 많이 저으시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맞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추천한 이제 날짜와 그다음에 사실 이 지금 12월 9일 주가가 아니라 더 최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최고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최고점을 하면 뭐 어느 종목이든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오른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12월 9일 주가로 이제 다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벤치마크만큼 뭐 비슷하게 올랐거나 벤치마크만큼 물론 안 되거나 물론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지만 세무사님이 이제 그 강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피드백도 이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난 종목은 잘 보존하고 마이너스 난 종목은 잘 손절을 한다면 사실 그 수익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사님이라고 해서 매달 16개 종목으로 말하는 거를 100% 맞춘 사람은 일단 세상에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강의할 때 늘 네.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법, 예를 들어 요즘에 제일 잘 맞는 기법이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신고가 매매 기법은 정말 좋은 기법인데요. 10번 들어가면 6번은 성공하고 4번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신고가 매매 기법 잘 배웠어 하고서 2번 들어가는데 2번 다 실패하면 아유 이런 그지 같은 기법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종목 또는 프리미엄에서 매일 하는 종목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보통 분들이 10개를 하면 5개 오르고 5개 떨어진다면 저는 10개를 하면 5.5개 내지는 6개가 오르고 뭐 4.5개 내지는 4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더 높은 확률 그게 이제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작은 확률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데 저도 10개 중에 한 5.5개 또는 6개 정도 맞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별로 공개되는 일반 가정이 있고 그리고 매일 공개되는 프리미엄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이 CRO 실전 투자 전략을 매일 함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매일 출근 전후 5분 활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세 각인된 시장의 주도주 이종윤 세무사님이 유망 섹터 16선을 매월 초 이제 영상 BOD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장중, 마감 브리핑, 핵심 시향 인사이트 30, 신고가 분석, 실전 투자 비법 대공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고요.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건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잖아요. 그래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이 16종목을 그렇죠. 함께 공부해봐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기본 베이직 과정이고 프리미엄 과정은 이제 매일 오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베이직 과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6종목을 8개의 기법과 8개의 성장 산업과 함께 사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그저께 일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랑 오셔서 함께 호흡하면서 오프라인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달에 한 번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나머지 2달은 이렇게 종목으로 텍스트로 보내주는 16종목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루 1,000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이제 월별로 16개 종목이 오픈되는 것과 세무사님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프리미엄 과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대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종목씩 오픈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네. 보너스가 사실 더 큽니다. 뭐냐면 그게 있군요. 저 월간 강의 16종목 중에 1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생기면 긴급 방송을 하는 거죠. 긴급 방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처 방법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16종목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16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월요일 날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스팟 방송을 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11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한 달에 한 5번 정도 10% 이상 오를 때가 한 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너스로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스팟 방송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팟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연말 특가 마지막으로 일단은 하루 1,000원으로 이제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 여러분 프리미엄 가정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신 분이 저희는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금이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투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서도 우리가 조급함이 모든 걸 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하루 1,000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금이 나중에 많이 모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가정으로 넘어오셔서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투자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세무사님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자산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